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기출 해설 들어갑니다. 일단 읽기에 가장 어려웠다는 헤겔 철학, 헤겔의 미학 글인데 게다가 또 주제 복합, 가나 길기까지에. 그럼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읽으면서 이제 함정에 혼자 빠지든가 아니면은 읽긴 읽었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든가 이러면 이제 국어 영역 점수가 아름답게 변하는 거고,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 이 주제복합 가나를 어떻게 내가 읽고, 만약에 등급이 낮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내가 소화를 해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읽으면서 한 두째 단락 정도 갔더니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그럼 그냥 포기해야 되냐? 그러면 수능이니까 마음이 급해. 그래서 그냥 줄치면서 막 읽어. 그러나 끝에 가서 남는 건 없지. 그랬을 때 어떻게 정리하고 문제에 적용할 건가? 얘를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 수능 기출을 풀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야. 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주제 복합 지문을 해결하고 어려운 개념어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기출 공부란 얘기는 그 기출 혼자 풀면서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둬가지고 이 지문은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런 선지가 답이고, 이런 선지가 왜 오답이고, 그게 이제 혼자 기출을 분석을 하는 거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수업을 듣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냥 그 지문, 우리가 기출 분석이라는 게 그거 지문 하나만 아유 나 요거 하나 이해해서 끝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의미 없진 않지만 효과가 적죠. 결국 그 기출을 통해서 다른 지문을 풀어내려고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 기출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 곳에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 그래서 뭐 한 지문 설명하는데 지금 뭐 10분 왔다 갔다 요거로 끝나고 있는데, 야 이거 이 어려운 글을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단순화 시킬 수 있나? 아니고 우리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강을 보거나 다른 어디 학원 수업을 가거나 할 때 그 선생이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나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내가 다른 지문에서 풀 수 있게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냥 설명 들었더니 아유 잘 이해됐어요. 그러면 50점짜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도 그러면 다음 지문에서 또 안 풀리는 거고. 그거를 갈라내는 게 최상위권과 그냥 그저 그런 3, 4등급과 갈라내는 거야. 열심히 해설만 해준다고 좋은 강의가 아니라고. 자, 그림을 보니까 헤겔 선생이 말 타고 깃발 들어서 변증법의 깃발을 들고 여기다 한번 가봅시다. 먼저 오른쪽에 아까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랬지. 가와 나 이렇게 두 개의 글이 있어. 그러면 솔직히 한꺼번에 읽기는 부담이 돼. 하지만 우리 수능 국어 영역은 모든 지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 읽은 다음에 답을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야. 근데 감히 우리 같은 학생, 일반인들이 이 사람들이 박사님들이 만든 거를 외면하고 그냥 내 맘대로 할래. 그래서 가 따로 읽고 가 문제 풀고 나 따로 읽고 나 문제 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을 때,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거는 시간하고 연결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시간이 9월 평가원 이전이라면 평가원에서 시키는 대로 훈련을 해야 1등급 100점에 다가갈 수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잘 갈무리를 해 둬야 돼. 평가원에서 시키는데 그게 그런 걸 우리가 정석이라고 하는 거지. 간단해. 평가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정석이다. 그냥 뭐 문제를 먼저 뭐 잠깐 읽어가지고 선지를 확인하고 지문 잠깐 돌아와서 핵심 워드를 몇 개 표시해 놓고 다시 선지 돌아가고 왔다 갔다, 이런 병신 같은 방법을, 그러면 그 지문은 풀려. 해설 속에선 풀려. 그러나 다른 지문에 돼 안 돼? 안 돼. 그 해설한 양반도 그렇게 풀면 안 풀릴 거라고.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평가원에서 시키는 대로 1등급을 가려면 한 번에 다 읽고 푸는 거를 자꾸 왜냐하면 이제 쉬운 실무라든가 뭐 이런 시험들 보면은 대체로 가 두 문제, 나 두 문제, 종합 한 문제, 어휘 한 문제. 가 읽었는데 두 문제 풀리고 나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런데 실제 수능 같은 데서는 글 하나만 읽어가지고는 제대로 한 문제 이상 풀기 어렵게 일부러 두 개를 섞거나 결국 그게 수능이거든. 자, 명심하고 1등급이 되려면 한 번에 다 읽고 푼다. 2, 3등급 아무래도 다 읽었더니 머리에도 안 남고 힘들다. 어쩔 수 없이 따로 풀어야 되는 거고. 4등급 이하다. 그러면 솔직히 주제 복합은 패스를 하는 게 나아요. 이게 시간이 워낙 많이 잡아먹으니까. 또는 하나만 읽고 푸는 거야. 가를 읽든 딱 봐서 쉬워 보이는 거 하나만. 그러나 이거는 꼼수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간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글. 한 단락. 여기 첫째 단락은 그럭저럭 괜찮아. 근데 둘째 단락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뇌절이라고 그러지. 뇌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 그러면 그때부터 당황해가지고, 손 따로, 머리 따로, 결국 다 읽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남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포인트를, 이게 수능이잖아. 그러니까 수능은 친절하게 알려. 얘들아, 요렇게 해야 돼. 하고서 머리에 안 남으면 안 되잖아. 실제 시험지 보면은 칸이 많이 남아. 거기다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게 독해예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가나 같은 경우는 한 보통 6분에서 8분 정도 읽을 텐데 읽으면서 100% 이해한다? 그런 학생들은 전국에서 2%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1등급 받은 4% 학생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이해를 못하고 풀었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이거를 이해될 때까지 읽어라. 개소리지. 그럼 머리가 안 좋거나 또는 독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못 풀란 얘기인가? 아니지. 국어 영역이라고. 국어 영역은 도구 과목이에요. 어떤 글을 읽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봐라 이거지. 100% 해겔의 철학을 네가 이해해봐. 이게 아니야. 국어 영역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자,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번 시키는 대로 가보자고. 첫 단락은 할만하지. 자, 정립, 반정립, 흔히 우리가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의 논리를 일컫는다. 해겔이 짱이다. 변증법은 병렬구조, 111 이게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동그라미 세모가 네모로 조화를 이루는 수렴적 상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오케이. 해겔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을 넘어서서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 모두가 변증법이래. 그래서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 체계. 첫 단락에서는 계속 뭐 비슷한 얘기 했지만 해겔이라는 양반은 또 정반합의 변증법을 모든 것에 적용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거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살짝 뇌절. 자, 미학.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또 해겔의 미학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 체계 안에서 즉 변증법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예술, 종교, 철학 모두 절대 정신의 한 형태다. 절대 정신이 한 개가 아니라 절대 정신이 1, 2, 3 다 포함한다. 예술, 종교, 철학은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형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냥 구분될 뿐이다. 내용은 절대적 진리라는 내용은 똑같고 형식이 좀 다르다. 그 각각에 대응하는 형태가 직관, 표상, 사유. 자, 이쯤 되면 국어 공부를 어지간히 한 사람이라면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돼? 자, 예술, 종교, 철학. 아, 이 글은 1, 2, 3, 3분류 해가지고, 더구나 인문지문이니까 그 개념어들을 정리하라고. 이쯤 되면 캐치를 해야 된다. 제일 쉬운 지문이 뭐야? 제일 쉬운 거, 동그라미, 세모, 이항 대립을 주는 거. 해겔은 어쩐데, 뭐, 미켈란젤로는 어쨌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벌써 1, 2, 3. 근데 또 한 번 1, 2, 3. 아,
삼분류를 개념어를 던져줄 테니까 니네가 정리해.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그냥 밑줄만 치고 그냥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솔직히 이 단어들을 머릿속에 밑줄만 치고 또는 머릿속에 정리해서 문제 푸는 것까지 나가는 게 쉽지 않다고. 3분류 정도 되면 일반인들은 옆에다가 쓰는 게 빨라요. 자, 여기까지 끝났지. 여기까지 끝났고, 자, 직관은 감각적으로, 감각. 표상은 심상. 사유는 개념. 벌써 9개 끝났지. 3세트. 자, 세 형태는 각각 이런 거로 규정되는데, 해계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 외면. 표상의 내면성, 내면. 요게 종합된다. 예술의 객관성, 종교의 주관성, 역시 종합된다. 벌써 여기까지 끝났지. 자, 다음 장 봅시다. 다음 장, 형식의 차이로 인해서 인식 수준에는 차이가 생긴다.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 이성적이다.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철학은 사유한다. 뭐 아까 했던 얘기네. 근데 문제는 이게 등급이 매겨진다. 예술은 초보, 종교는 성장, 철학은 완숙. 초보, 성장, 완숙. 이게 가글의 입장에서는, 가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완성된다. 근데 아까 변증법에서는 걔네들이 정반합 된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해겔이 얘기를 한 거야. 해서 예술, 종교, 철학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철학이다. 이게 일장이다.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는 원시시대다. 이러고 그냥 끝났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세 가지가 정반합이지만 예술이 제일 밑에 단계고 철학이 가장 높은 단계다. 가글은 이렇게 끝났어. 나글로 합시다. 자, 나글에서는 변증법은 종합이다.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소멸돼도 안 된다. 본질적 규정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최상의 범주가 생성돼야 한다. 뭐 변증법 얘기니까 뭐 비슷하지. 자, 해겔의 변증법도 탁월한 게 바로 이거다.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그 기획을 흠결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양반이 변증법을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거를 제대로 실행했냐? 미학에 관해서 아까 가글에서도 결국 미학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도 역시 해겔의 미학.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 사유순으로 구성하고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으로 편성한 전략은 변증법 모델 맞다. 근데 실질적 내용을 보니까 직관에서 사유로 갈 때 외면성이 지워지고 내면성이 강화되고 객관성이 지워지고 주관성이 강화되고 아까 첫 단락에서 뭐였어? 얘네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지. 하나가 지워지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해겔은 뭐래? 해겔은 이게 지워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안 된다. 직관의 외면성, 객관성이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게 종합했더니 없어졌다.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랬지.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 주관성이 3번이었지. 3번이 객관성. 1번으로 다시 가야 되고 많은 예술작품 1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 3번을 매개로 해서 설명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 2, 3이 조화를 이룬다. 근데 해겔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쉽다. 이러고 끝났지. 아까 다시 결론으로 이제 돌아가면 가에서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예술에서 종교에서 철학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높아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글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데 얘는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가는 그 세 가지 삼분류라서 뭐 이것저것 정리를 했었는데 나글에서는 따로 정리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를 주는 거는 얘하고 얘하고의 뭘 찾는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거라고. 그러라고 주제복합을 주는 거라고. 자, 공통점은 둘 다 보다 해겔의 미학 이거에 대해서 삼분류 인정한다. 차이점은 뭐였어? 이거 위에 있는 거. 가는 단계별, 나는 다시 조화. 자, 이 정도로 읽고 문제로 가봅시다. 자, 1번 가장 적절, 계속 얘기하지만 가장 적절, 특히 주제복합에서 가장 적절은 두 글의 구조. 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 변증법적 체계를 통해 가지고 예술의 상대적 위상, 예술 뭐였어? 여기 미학이었지, 둘 다. 미학이 하나는 가에서는 미학이 사라진다. 나에서는 아니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공차를 이게 뭐였어? 변증법, 공, 상대적 위상. 얘 뭐야? 차이점. 이게 수능 문제라고. 자,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결 정신이 아닌 것은 그럼 뭘 묻겠어? 여기서는 그 3분류 한 거 가지고 제대로 파악했냐? 이 3번 답지가 상당히 교묘하게 써있지. 자, 세 가지 형태가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 아하. 세 가지 형식이 얘가 먼저고 얘가 뒤다. 일단 인과관계가 거꾸로 돼 있다고 틀렸다고. 이 글에서는 예술, 종교, 철학 이걸 먼저 얘기하고 얘가 선이고 그 다음에 직관, 표상, 사유 이게 뒤였지. 이 세 가지 형태가 세 가지 형식에 의해서 그냥 구분될 뿐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인과관계를 거꾸로 만드는 방식 요게 이제 이 학년도 수능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의 문제, 인과의 문제로 나타나는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위 글에서 순서대로 써놓은 것들이 잘 연결되는가 하는 것만 살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 가능합니다. 자, 가에 따라서 직관표상 사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써놨고 분류된 개념어들을 일치 확인할 수 있니? 이런 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3분류된 거를 정리를 잘 해야 그래야 이런 문제. 자, 답지 보니까 개념은 사유를 통해서 봤지? 개념 3번, 사유 3번. 자, 문제는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한다. 직관은 1번인데 자, 창작하는 거를 기획하는 거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지. 즉 직관 1번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요 1, 2, 3번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고. 자, 나의 글쓴이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자, 기억은 변증법 얘기하는 거고 니은은 예술, 종교, 철학을 얘기하는 거고. 자, 나의 글쓴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기억과 달리 기억은 이게 뭐라 했어? 조화를 이룬다 라고 했는데 니은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점점점 예술의 특성이 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아쉽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역시 화살표 거꾸로 해놓은 거. 자, 해겔하고 나의 글쓴이 뭐라고 써있어? 가장 적절. 이 글의 주제 찾으라고. 자, 해겔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예술이 완성됐다. 오잉? 해겔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완숙기에서는 예술은 없어지고 철학이 남는다 이렇게 해놓고 말할 때는 또 완숙기에 일어났더니 예술미가 됐대. 그럼 나 그래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야? 그러면 선생님의 기본 논증, 변증법을 연결하면 헤겔 이론에서는 아까 뭐랬어? 예술이 외면성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냥 끝났었는데 실제 현실을 봤더니 내면성, 즉 3번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이 될 수도 있더라. 그리고 이게 나글의 주제였지.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굉장히 어려운 글이지만 충분히 끄집어내서 남들 틀릴 때 여러분은 아름답게 맞을 수 있다. 자, 9번은 뭐 어휘 문제였고 귀결된다, 결말에 이른다. 뭐 이 정도 얘기였고 이 정도 책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두꺼워. 뭐 한 500쪽 정도 되는 이게 한 권이 아니라 또 세 권이야. 세계의 미학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반 생긴 거 봐. 눈빛이 매부리코에다가 쳐다보는 눈빛이 사람 꿰뚫어보는 이러니 철학을 하지. 자, 여러분도 이렇게 철학자의 눈,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지문 분석하고 문제 적용해서 아름답게 풀어내는 진정한 수능 낚시꾼이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